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하겠습니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수희님, 부자 이글루님, 철도철미님, 윤영숙님, 얼음골님, 찬찬찬이님, 해피정님, 원태호님, 김성현님, 찌리구리님, 수덕지기님, 미소돔님, 대JBJ님 어서 오세요. 수빈이 아버지님도 반갑습니다. 양봉부자 팜스톡님, 너는 나의 꽃님, 정주행님, 도채훈님 반갑습니다. YHL님, 노마님, 향이아빠님, 시베리안 허세님, 시몬스님, 안동부자님 반갑습니다. 전상섭님, 그리고 긍정의 힘님, 노마님 어서오세요. 발칙한 생쥐님, 양영숙님 어서오세요. 제 목소리가 원래 좀 동물 목소리예요. 네, 박효신 정도 되잖아. 응뽕이님, 파랑새님, 우상향님, 최계숙님, 정차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우님, 태호어머니님, 청산유수님, 비싼사람님 어서오세요. 올리버 캉님도 어서오세요. 아직도 노래방 스타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울리는 게 없어요, 지금.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얼굴에 헬스케어? 헬스케어인가? 이지민님 어서오세요. 이경춘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네. 이게 자체 에코예요. 네, 목소리가 원래 동물이다 보니까. 네. 코지님도 어서오세요. 좀 달라 보여요? 이게 거리가 좀 멀어지고요. 네. 영상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손을 볼 게 있습니다. 더 많이 바뀔 거예요. 네.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기대하세요. coming soon. 네. 요 상태에서 더 근데 목소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에코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고서 해야 된다? 그래도 똑같나요? 네. AI 같은 거 아닙니다. 이제 잘생긴 얼굴이 AI가 이게 구현이 안 돼. 자, 조명이 위로 갔죠? 조명이 위에 있어요, 지금. 네. 평상시와 좀 달라요. 그래서 모자를 안 쓰면 안 돼. 이게 좀 달라요. 근데 마이크도 빠졌죠? 네, 마이크가 이제 핀 마이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음향 시스템은 이제 완성이 좀 된 거고, 아직은 이제 세팅을 조금 더 해야 되긴 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 오늘은 이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 이제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 네, 여기 다지 형태잖아요. 이게 다지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다지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좋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다지 형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서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거야, 사람이. 네. 버퍼링은 저기 문제예요. 네. 저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네. 아니면은, 노마님의 현재 인터넷 환경.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버퍼링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치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방향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방향을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을 모른다. 방향을 모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매수가 멈춰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시장이 멈춰버립니다. 멈춰서 재미없게 나가죠. 자, 오늘 보면은 아침에 조금 움직임감은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단타 물량 봐야 되겠죠? 아침에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그냥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다가 또 가는 척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88이죠. 높은 데가 88. 밑에가 한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8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8포인트. 8포인트면은 실제로 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한 0.34?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아침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0.34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가냐 아니야 가냐 아니야 가냐 아니야 가냐 아니야 가냐 아니야. 네. 이게 뭐지? 가냐 아니야. 뭐 얼굴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카메라 이거 소스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지? 얼굴이 반대로 움직인다? 왜? 왜지? 어디로 해야 되죠? 수직으로 뒤집는 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건 안 되는데? 호호, 어떻게 하더라? 바꾸는 걸 어떻게 하더라? 뒤집는 걸 어떻게 하지? 카메라가 반전. 이 반전이 있어요. 변환. 그렇지. 변환. 아, 왜 안 되는 걸까, 지금은? 방송 중이라 안 되는구나. 방송 중이라.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바꿀게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고개가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가네. 네. 이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가봅시다. 자, 그래서, 가냐, 아니야, 가냐, 아니야.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끝나버린 거야, 장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대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조금 갈까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도 아니고, 뭣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뭣도 아닌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매수나 이런 거 욕심내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야지 돼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전체적인 포지션은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환율이 좀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가 좀 박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419원 정도. 이것도 화면이 조금 옆으로 더 갔네.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네. 어이구! 이렇게 되면은 종목 이름이 안 보이네? 세팅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이거? 잠깐만요. 다시. 아, 이걸 움직이니까 세팅이 좀 풀려고 그랬네. 허허. 자. 풀리면 다시 세팅하면 되죠. 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천재 같다, 천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금투협이 뭐 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회의 어떤 뉴스예요? 어떤 이야기? 걔네들 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이재명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5,000포인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5,000포인트 보내겠다, 이거. 네. 어떻게 보낼 것이냐? 더 강력한, 네. 상법 개정, 요거요. 네. 상법 개정 얘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왜냐면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상법 개정 얘기 나왔을 때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재명이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요즘에는 계속 뭐라 그럴까? 네.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 같아, 좀. 그래서 이제 로봇도 가는 거 아니야? 바이오랑 로봇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저쪽에 가가지고 뭐 세종시 옮기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방산, K방산 만들겠다, 원전 하니까 또 오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원전하니까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거, 네, 오늘 좋잖아요. 네, 한국전력이 오늘 신고가예요. 오이구, 신고가. 그 다음에 한전기술, 네, 이런 거, 네, 야,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신고가 발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지금 한정기술은 아직 아니죠. 근데 여기 저항이 있죠? 여기 저항을,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저항대 돌파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동안 좀 길었던 박스입니다. 길었던 박스. 이 긴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롱 박스 넘어가면, 네. 길게 올라갈 수 있죠. 길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죠. 이 저항을 넘어갈 것이냐?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원자력, 네. 원자력에 대한 수명 증가, 그 다음에 SMR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SMR은 이제 두산 인프라지만 원자력 수명 증가가 이제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과거 때보다 뭐겠어요? 정책주들이 더 움직인다. 네. 여기다가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울리지 않게 하려면 이제 그 소리를 흡수하는 거 있잖아. 이게 제 말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덜 울리죠? 네, 덜 울리죠? 왜냐면 이게 나가면서 벽에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메아리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흡음재를 좀 갖다가 던져놓으면은, 네, 되겠지. 그럼요. 다 바뀝니다. 기다리세요. 이제 조금씩 바뀌고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순식간에 다 해버리겠지만 이렇게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뭔가 달라지는 게 더 보이실 겁니다. 네. coming soon. coming soon. 단풍이 소리는 들립니다. 어차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요. 네. 단풍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있으면 들리고 없으면 안 들리고 네. 자,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정책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네. 정책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제가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정책주 하나는 원전인 것 같아요. 그죠? 원전. 브레이크가 없는 거. 원전 아니겠습니까? 왜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왜? 원전 같은 부분들은 왜 브레이크가 없을까? 자, 일단은 이재명이 찌른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 있었죠. 이거는 뭐가 있어요? 민감 국가. 네, 그죠? 민감 국가에다가 단풍이도 출연할지도 몰라요. 왜 단풍이 안녕을 보내버리려고 그러지? 단풍이도 출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제는 단풍이가 출연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단풍이를 안고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민간국가 지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방산의 대장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에어로예요.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게 지금 유증에 제동이 올렸어요. 유증 제동이죠. 네. 김제동 아니고 유증 제동. 유증에 제동이 올렸어요. 근데 단순하게 금감원에서만 제동을 건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국민연금도 제동을 걸었다 이거야. 국민연금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유상증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국민연금까지도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사실상 유상증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나 유상증자 하겠어 라고 했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결국엔 철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제동 건 것도 이렇게 힘을 못해서 가버리게 되면 네, 결국에는 유증 철회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게 이제 구설수에 좀 휘말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휘청거린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민간국가 지정이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럼 유상증자를 안 하면 좋은 건가요?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해도 문제. 왜 안 해도 문제냐? 돈을 다 썼거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왜?
한화오션 지분을 사들이냐고 돈을 보유 현금을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삼고 들어가는 겁니다.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라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정말 주주의 이익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유상증자를 못한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원래는 3조 원 넘는 3조 5천억인가요? 네, 유상증자였는데 이거 줄였죠? 2조 3천억인가 2조 5천억인가로 이게 줄였잖아요. 이게 줄이면서 뭐가 됐어? 네,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줄었어요. 그 다음에 3자 배정. 하나그룹주들이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한 1조 원 넘게 투자하죠.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1조 원 남짓인데 1조가 뭐 애들 껌값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조가 애들 껌값입니까? 그냥 뭐 1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랄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돈을 쓰고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삥을 뜯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이번에 불발되면 유상증자 이제 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아시죠? 네, 상법 개정의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뭐였어요?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주의 이익도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가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면, 지금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려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한테 삥 뜯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물적 분할도 막 해야 돼. 뭐 신사업 투자할 때 뭐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 주주에게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겐 이익이더라도 주주에게 손해가 되면 못해. 유상증자 지금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한다고. 이런 거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식의 움직임, 기업들의 움직임은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뭐 제가 종목 진단으로도 해드리긴 했잖아요. 네, 해드리긴 했는데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약간 위험한 것 같은 그런 구간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네, 다들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비슷합니다. 방산주들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고, 유상증자나 네, 전환사채, 이 상지건설 이런 거, 이 CB 이런 이런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데는 매도 타이밍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산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사버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왜냐면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사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식 좀 사주세요. 이게 성장파리처럼 이제 주가 떨어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그냥 성냥 좀 사주세요. 성냥 사주세요. 상지건설 사주세요. 주식 사주세요. 고점에 있는 걸 누가 사주겠냔 말이에요. 누가 살 거예요?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 물량만 쌓이는 겁니다.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대 매매까지 몰릴 수 있죠. 왜냐면 퉁퉁퉁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확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매매. 매도를 치고 싶잖아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 부담이 되겠죠. 그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다 주주를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오면 긍정적입니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방송이 왜 자꾸 끊기나요? 방송이 왜 자꾸 끊기는 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송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매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유튜브 서버가 좀 안 좋거나, 유튜브 서버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신 곳에 인터넷 환경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송출이 아주 좋아요. 손실된 프레임 빵 퍼센트에, 네, 매가도 엄청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번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접속을 다시 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송출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내일 팔릴 것 같아요. 네. 브릿지 바이오 나갔다 오세요. 이거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방송 끊기는 거 오늘은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서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때에 저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네. 지금은 제 거가 끊길 이유가 없어요. 네. 나갔다 오시오. 나갔다 오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 사람들 여기에 이름 적어 놓고 가요. 왜냐면 없을 때 아이씨 아이 나 문제 없다니까 막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 브릿지 바이오는 이제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네.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간간히 끊기시는 분들 나갔다 오세요 다. 네. 저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 다시 말씀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유튜브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잘 나왔잖아요. 그죠? 송출 잘 됐죠? 이 지금 끊기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요거는 저랑은 관계없어요. 저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안 돼! 몰라! 유튜브에게 물어보세요. 유튜브가 서버가 터지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지금은 송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이 하한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네. 하한가 5개. 와, 씨. 하 5개요? 그럼 뭐, 하하하하하. 자, 근데 물량이 많아서 그동안 안 빠졌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네. 아, 근데 저한테 말씀하셔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네. 끊겨도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네. 유튜브 문제예요. 잘 들리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관할하는 서버나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저의 송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다 나오거든요. 상태가 네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유튜브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끊기시는 분들 지역을 올려봐요. 같은 지역 아니야 혹시? 네? 같은 지역 아닙니까? 혹시 뭐 어디 뭐 근처 다 파주로 이사 와. 그럼 잘 들려요. 끊김이 없어 파주가. 네. 서울만 그런가요? 혹시? 네. 글쎄 통신사 문제일까요? 글쎄요. 네. 동탄 지역이 안 좋은가 보구나. 고양시 좋아요. 이 파주 근처라서 괜찮습니다. 네, 바로 그거야. 파주와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서버가 따로 운영되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파주에서 다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아, 부산, 야, 광역시 정도는 또 괜찮은가 보다. 그럼 다 잘 들리는 거 아니야? 네. 동탄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네, 인천도 괜찮고, 네, 좋아요. 네. 자, 끊기시는 분들은 저의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우와.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탤겠습니다. 핑퐁님 슈퍼챗 20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탤게요. 성투사님 하이루. 쌀값에 꼭 보태세요. 핑퐁님. 네. 저도 LG인데요. 네. 어디 쓰세요? 네. 통신사 어디 쓰세요? KT 아니야? KT나 뭐 SK나 이런 쪽 쓰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터넷이요? LG U 플러스 잘 나오면 되죠? 네. LG U 플러스만 잘 나오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KT. 지금 LG U 플러스는 잘 나오시는 거죠? 네. 근데 동권님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이상한 건가 보죠. 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게 기지국이나 통신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서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는 저의 송출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지금 마이크, 핀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여기 마이크 없어졌잖아요. 네. 다른 통신사가 좀 끊길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가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조금 버벅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도 그 시황 같은 거 업로드 할 때, 네,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KT가 끊기시는군요. 지금 KT. 왜냐면 KT가 요즘에 저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통신사 중계기를 좀 가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딸리나 뭐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서버를 좀 증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지역의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네, 통신사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다가 전화해 보세요. 124에 전화하셔가지고 뭐야? 인터넷 핑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 괜찮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끊긴다. 그러면은 뭔가 이슈가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갈게요. 네. KT가 문제네. 지금 다 KT구만. 네, KT가 문제였어요. 자, 브릿지바이오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한두 번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악재가 나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거는 그냥 뒤진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안 팔려요. 안 팔리게 되고, 어디서 팔리냐면, 물량이 많은 곳입니다. 물량이 많은 곳. 물량이 많은 곳에서 팔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물량이 좀 많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내일은 이제 거래가 좀 되고 반등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만큼 빠졌으면 예전에 우리 작전주 아시죠? 대성홀딩스나 이런 것도 보시면 야, 이거 작전주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작전주보다 더 많이 빠지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는 도대체 뭐예요? 임상시험 실패한 게 그렇게 뭐 사활을 걸 만큼 그게 대단한 건가요? 좀 너무한데 그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희한하구만. 이게 작전주예요. 근데 작전주는 이렇게 빵빵빵빵 떨어질 때 물량이 안 터지잖아요. 근데 물량이 터질 때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물량이 터져서 올라갈 때 반드시 파는 게 맞습니다. 작전주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뭐 삼천리도 있었지 그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물량 풀릴 때, 하한가 풀릴 때 반드시 파세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호님도 KT예요. KT가 많으시네. 네, KT가 뭐 문제인데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따가 녹방으로 다시 한번 보시거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네. 끊기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다 KT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그러면 또 다시 접속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작전주, 또는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빵빵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브릿지 같은 경우도 적당히 그냥 파세요. 팔고 도망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네. 뭐 임상 실패해가지고 이 정도 떨어질 거면은 뭐 다른 거 더 나오면 큰일 나겠지. 이게 근데 지금 얘가 돈을 버는 게 한 개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게 없어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그냥 매도만 나와버리고 실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오거든. 이렇게 그냥. 근데 기술특례 업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술특례 업체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상장 폐지가 안 당해요. 근데 이런 정도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존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네. 뭐 아무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통신사가 문제인가 보죠. 네. 유튜브가 서버가 문제면은 여기저기 다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잘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송출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매끄럽게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통신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없는 지역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신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도 지금 증설하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좋아질 때 다시 독방 들으셔도 되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애매해졌지만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원전 관련한 그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섹터가 강한데 원전은 지금 제동을 걸 만한 게 없어.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빠졌죠? 네, 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거 봐보세요. 오늘 조선 같은 경우에 빠졌단 말이에요. 조선이 빠졌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2차 랠리. 자, 첫 번째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가지고 내려갔다가 떨어지는데 이 첫 번째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흘러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가운데 올록볼록한 여기 저점 지대 있죠?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무조건 파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석이야. 매도의 정석. 네. 바로 이거고요. 자, 여기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게 2차 랠리를 2차 랠리의 어떤 큰 조정,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쌍봉이죠.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지 헤드앤숄더가 되는데, 요거 없이 그냥 두 개만 나오면은 쌍봉. 쌍봉입니다. 네. 투힐? 투힐이라고, 투피크? 예. 아무튼 쌍봉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쌍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요, 여기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죠. 가격대를 보면은 한 27만 원쯤 되겠나요? 그죠? 27만 원 이탈이 되면 애매해지는 거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섹터는 뭐 우리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간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뭐 그런 형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조금 약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현대미포 이런 것들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죠. 전고점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만약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전고점 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이렇게 약세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악재가 나왔죠. 무슨 악재? 자, LNG를 미국에다 수출을 하려면 미국산 LNG 선에다가 1% 정도는 무조건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자기네 그 미국산 LNG 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와서 수입해라, 수출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죠?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LNG 선 같은 경우도 수주를 내줄 건데, 야, 수주 낼 건데,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을 뭘로 만들려는 거예요? 미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죠? 왜? 중국이 그 전략을 써가지고 경기가 크게 올라가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야, 그럼 우리도 세계 공장 한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세계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인도 사이드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인도는 가능하냐? 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요. 인구. 왜냐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인구수가 3억 명 정도가 됩니다. 인도는 15억, 16억 뭐 이렇게 되죠? 네. 거의 한 5배 있다고, 5배. 네? 5배.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또 뭐가요? 지금 데이비드 팍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더럽게 비싸.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도 더럽게 비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거 기업들이 무슨 수를 감당합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가 막 올라가. 근데 일할 사람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못하지. 이제는 요것도, 네. 크로마로 안 잡히죠? 투명하지 않아. 네.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통이 다 드러난다 이거야.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국은 세계 공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들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넌센스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냥 동맹국들의 뭐 허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야, 니네 와서 인건비 더 많이 물더라도 와가지고 공장 세워갖고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니네 거 수입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니네 인정 안 해줄 거야. 니네 관세 매겨버릴 거야. 그럼 기업들은 계산기 두들기겠죠. 네, 계산기 두들기서 뭐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공장을 만들게. 오늘 포스코가 또 빤스 벗어서 들고 갔죠. 네, 현대차하고 이제 합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 제조해서 미국 공장, 미국에다 또 세운다, 뭐 이렇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게 뭐예요? 대체제가 있어서 그래요, 대체제가. 대체품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반도체 봐봐요, SK 하이닉스. 관세요? 투자요? 미국이 하는 거 봐서요. 네. 야, 최태원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최씨잖아. 우리 같은 최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때 경제사절단 가가지고 막 이렇게 관세 얘기 막 나오고 있을 때, 최태원 회장한테, 미국에 공장 투자 더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한테도 뭐 도움이 좀 되는지 봐야죠. 뭐, 조세 혜택이라든지, 뭐, 등등등. 좀 보고요. 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고, 네. 이거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세계 최고야. 대제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안 팔면 끝이야. 근데 나는 가격을 올려도 끝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사야 돼. 비싼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반도체는 배짱 부려도 되지. 뭐? 그래? 그러면 안 판다? 그럼 이게 웃겨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낙후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조선은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2차 산업이라고. 2차 산업이다 보니까 안경 이게 좀 불편한데? 안경이 좀 불편해요. 오랜만에 빨간 안경을 썼더니 까만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네. 훨씬 이 안경에 문제가 있구만 이거. 눈이 자꾸 피곤해지네. 둘 다 알이 없어요. 알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알이 없거든요. 알이 없어. 알 없는 안경이에요. 알 없는 안경인데 왠지 모르게 저 안경은 좀 불편하네. 너 안 되겠어. 이게 좀 더 낫죠? 네. 알이 없는데도 불편하지, 왜? 알이 없는데? 알 없는 안경이 불편한 거 봤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파월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시설도 굉장히 낙후됐어. 왜 낙후됐느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중공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아 보여요? 우리가 중국한테 자꾸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미국 애들이 보니까 자꾸 지고 있는 것 같아.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선업이라든지 해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너희들에게 수주를 줄게. 어쨌든 딱 받아보니까 대박인 것 같거든. 근데 야,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 그리고 자재도 미국 거 좀 갖다 써. 그러면 수주를 줄게. 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어차피 거기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술 다 빼앗기고, 야, 이제 우리가 할게 가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투자할 만큼의 돈. 이 조선소 도크 하나 만들어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오션처럼 뭘 하면 돼요?
기업을 인수하면 되죠. 필리조 선수 같은 거 인수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인수를 통째로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주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선주도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어. 방산주도 애매해. 그럼 얘네들은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 못 갔던 주식들 있잖아요. 대형주. 얘네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하고 바이오도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막 커져 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도 잘 보시면 실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항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항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들어갈 타이밍이다. 지금은 조금 쉬었다 갈 타이밍이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때문에 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선주는 우리나라 때문은 아니에요. 악재가 미국 악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 미국이 오늘도 빠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미국 증시가 오늘 빠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타이밍이 우상향이다 라고 한다라면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우상향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내일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무조건 잘 간다만 하면 안 돼요. 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항대에 부딪힌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수 있는 게 시중 상위에 좀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대박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은 다시 얘기하면 원전은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 원전에 대한 악재가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탈원전. 여기는 반탈원전. 반탈하니까 좀 이상한데? 반탈. 탈원전이냐, 반대되는, 반탈원전이냐, 이거거든, 이거. 반탈원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축소가 되는 거죠. 원전 사업에 대한 축소. 원전 사업을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원전 사업 축소가 가져오는 부분들은 뭐예요? 원전주들이 망가지는 거잖아. 그죠? 원전주들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이상하죠? 방송을 지금 제대로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잘 봐보세요. 졸리는 건 항상 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졸면서 하지 않아요? 잘 봐. 원전이야, 원전. 여기가 탈원전이고요. 이게 반탈이요. 반탈, 축소. 이거는 원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악재예요? 원전에게는 뭐가 악재죠? 탈원전이 악재예요. 그 반탈. 이거는 축소예요, 축소. 축소. 축소는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왜 이게 원전이 뜨는 거냐면 탈원전에서 반탈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탈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 요게 지금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지지난 정부구나. 그죠? 지지난 정부에서 했던 게 탈원전. 그 다음에 탈원전을 다시 되돌린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반짝반짝 했었는데, 지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공약으로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란 말이야. 원전은 꼭 해야 될 것 같거든. 해야 돼. 원전은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원전을 왜 해야 돼? 당연히 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력 소비가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탈원전을 해가지고 신재생이니 뭐 이렇게 가자. 이제는 석유화학 이런 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원전이 자빠졌는데 전력을 못 따라가잖아요.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슬금슬금 답은 원전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출도 해야 되나, 수출. 물론 탈원전을 해도 수출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 뭐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원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벌이도 안 되는데 연구 개발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건방지게 방송해볼까? 네.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빛이 막 쏘여. 조명이 좀 세.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다? 지금 공약으로 나온 원전 수명 증가가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게야. 악재가 없잖아요. 원전의 가장 큰 악재는 탈원전이에요, 그냥. 그죠? 원전의 가장 큰 악재는 탈원전인데 이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는 가장 강력한 호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상법 개정이니 증시 5천 가게 만들겠다느니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방산이니 조선이니 시끌시끌해요. 네. 시끌시끌하다고. 그러니까 이 시끌시끌한 부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앙 하고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뭔가 발목을 잡는 그 물귀신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저기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가봐요. 산정호수에 옛날에 그 물귀신이 그렇게 많았어. 물귀신이 산정호수에. 그래서 저 어릴 때는요 여기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은 산정호수에 여기 둘레길 비슷하게 데크 깔아가지고 잘 해놨거든요. 갖고 여기에 막 그냥 네 꽃도 피고 막 갈대, 억새,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되고. 거기 있는데, 산정호수 있는 데가 무슨 산이지? 명성산인가? 명지산인가?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호수만 있었어, 호수. 약간 거기가 유원지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물귀신이 있다고. 물귀신이 있다고. 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발을 확 이렇게 잡고, 으아! 같이 가! 막 이런. 네, 무서워요? 네. 그런 거 있다고 그랬어. 여기 옛날에 못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도 됩니다. 네. 물귀신이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데크 위에 있기 때문에 물귀신이 손이 닿지가 않아요. 데크 위로. 닿질 않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 이게 꼭 그런 게 물에서 사고가 난 그런 자리에서는 물귀신이 이렇게 잡아 끈다고 조심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귀신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악재들이. 뭔가 삐져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잘 가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리고, 잘 가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요. 팔아야 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원전은 지금 달라요. 원전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전력은 몇 번 해먹었어요. 아시죠? 네. 몇 번 해먹었거든. 그때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해먹었는데 이번에도 샀는데 이번에는 안 팔고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뭐 내일 팔지도 몰라요. 내일 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안 팔고 있어요. 왜? 정책이 달라붙어가지고 더 갈지도 모르겠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더워. 여름이 벌써 더워요. 안 더워요? 여름이 온 것 같아 벌써. 벚꽃 다 졌대 벌써. 벚꽃 다 끝났고 우리는 지금 북쪽이라서 더 늦게 끝나야 되는데 남쪽은 지금 벚꽃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철쭉 나오나요? 뭐 그런 시대가 되면서 날씨가 오늘 낮에 말도 못하게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벌써부터 에어컨 틀고 다니는 데잖아. 차에서는 에어컨 틀어야 된대요. 집에서도 에어컨 트신 분 있을 거야. 지금 남쪽 지역 계시는 분들은 네 에어컨 틀고 계시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또 전력난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한전이 지금 뭘 줬어요? 배당 줬지. 이번에 배당 줬어요. 배당도 주고 실적도 흑자 전환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지. 원전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지. 네.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거 뭐 아주 좋은 신고가예요. 그럼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2만원 2만원입니다. 2만원. 우리 뭐 18,000원대 이럴 때도 막 사고 그랬지만 2만원이 지지점이에요. 2만원이 2만원이 지지점입니다. 2만원 지지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가시면 되지. 저는 뭐 당분간은 아직은 매도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요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우리 추세 공부하신 분들은 네, 추세 좋아요. 그죠? 네, 사기 너무 좋은 자리들 나오죠? 네.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그 복잡한 계산이나 뭐 어떻게 뭐 기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만 하나 딱 그어버리면 끝이야. 선만 그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쾅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요 근처 갔을 때 그냥 대충 사시면 되잖아요. 그냥 대충 사면 수익 난다 라는 종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제 흑자라든지 기업의 실적, 업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달러 인덱스 같은 거, 환율 같은 거 봐보세요. 환율이 지금 1420원 아래로 와 있죠? 1420원 아래고, 이게 환율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막 처박히고 있어요. 지금 99달러죠? 99달러네. 99. 네, 99. 99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뭐 완전 급락이에요, 급락. 급락. 그럼 환율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뭐냐? 달러 인덱스를 박살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약간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네.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아니, 이게 왜 무서운데? 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경기 부양도 원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원해요. 근데 달러 약세가 안 돼. 그래서 경기를 한번 박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 박살내는데 그럼 서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버텨. 그렇게 서민들이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버텨. 네, 버티라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일단은 달러가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증가하는 거죠.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프라자 호텔, 그 프라자 협의 그거 할 때 보면 미국이 일본한테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데 네 우리 엔화 강세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 완전 망해먹은 거 아니야.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네 엔화가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다.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에다가 돈 보내주기 좋죠. 유학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1,500원 주고 1달러 보내줬는데 지금은 1,400만 원 줘도 1달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 남죠. 100원 가지고 네 뭐 껌을 사 먹든 뭘 사 먹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때 아니지.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지금 이 달러는 어디다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뭐라 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가 바로 수출에서의 강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수출에서 강점이 나타나게 되면 무역 적자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축통화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봐봐라. 중국 애들이 지금 위안화 조작하고 있지 않냐. 지금 위안화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관세 매긴 거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은 트럼프가 입 밖으로 내뱉는 것들이 모두가 다 국가 안보의 위험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상법, 무역법, 무역상법인가요? 무역확대법이었나? 네, 232조.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국가 안보를 위한 거니까. 우리 아메리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답이 없지. 야, 니네 환율 조작 국가야? 미국에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무역 적자의 개선 효과에다가 중국, 유럽과의 무역 전쟁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애들이 계속 뭐 했다? 환율 조작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막 내려갈 때 환율이 올라가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을 때 달러가 필요성이 없어지죠. 왜냐면 달러를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럼 뭐가 돼요? 약세가 나오는 거죠. 그냥 발에 차이는 게 달러인 거야. 그래서 약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달러 약세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단점은 없느냐? 기축통화로서의 단점. 아니, 뭔 기축통화가 있다고야. 제 얘기를 할 거. 네? 뭔 기축통화가 있다고냐. 그 얘기 나온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점이 딱 돼야 되는 기축통화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밑에서 너덜너덜 거리고 있어. 그럼 누가 그걸 기축통화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 달러 약세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한테 지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요거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왜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뭘 해야 돼요? 경기 부양. 이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원하고 있다. 경기 부양 시켜줄게. 조금만 참어. 보조금 줄게. 관세 조금만 참어.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한테 무릎 꿇게 되어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제목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붕괴가 되면 금리도 인하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붕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는 환율의 강세, 아니지 원화 강세. 그래서 환율이 내려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처럼요. 환율이 내려갑니다. 물론 아직도 1,400원대예요. 높다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1,500원 간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1,400원도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원재료 조달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 감소, 원재료 가격 안정, 네, 제품 가격 안정. 제품 가격 안정은 인하가 아닙니다. 인하는 아니에요. 왜?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킨 다음에 다시 깎아주는 거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품 가격 인상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올렸어. 좋아, 이해한다 이거야. 왜냐면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경기가 좋아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 내리지. 아주 역 같은 겁니다, 이게. 아니, 경기가 내려갔는데, 경기가 좋아졌는데, 왜 가격을 안 내려? 그냥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주머니에 점점 털려나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특강이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특강이 안 왔습니까? 네? 특강은 꼭 들으라고 했잖아요. 특강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자, 모으세요. 적금으로 모으세요. 적금 모아가지고 하자 말이야. 특강을 들으면 좋은 게 생깁니다. 기억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거. 네, 그죠? 근데 특강이 영상이 좀 끊기긴 하던데, 이번에 또 다른 걸로 한번, 네. 하여튼 간에, 다음 특강은 또 기대하세요. 이번에는 컨텐츠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방송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특강을 한 10,000명밖에 안 들었더라고. 참, 진짜. 나는 한 50만 명 정도 들을 줄 알았더니, 아니, 이 10,000명도 안 들으면 됩니까? 왜 이래요? 주식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나?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일단 기회가 돼요. 자, 환율이 내려가는 거야.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원화 강세, 환율의 하락이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 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느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해요. 매도 아니야. 자,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은 봐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도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500원짜리가 1달러야. 근데 환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450원이 됐어요. 지금은 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조금씩 하면 450원만 줘도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런 상황 속에서 주가도 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조금 있으면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 돈을 이중으로 버는 거예요. 주식에서 벌고 그 다음에 환차이로도 벌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누가 해주느냐? 대부분이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먼저 움직인다고? 대형주가. 요거 이제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정도 다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딱 치면 딱 하고 나와줘야 돼. 왜 그 군대 가면 있잖아요. 딱 좀 이병 누구누구, 이병 누구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 찌르면 환율 하락, 하는 순간에 죽어. 환율 하락 그럼 뭐 해야 돼?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이 많이 대형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근데 시기도 참 공교롭게 어쩌면 코스닥이 이렇게 딱 저항권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한 타이밍을 만들었을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정책주도 보면 좋아요. 정책주를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책주도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 단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오늘 미국장 빠지죠?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죠? 미국장이 빠질 거예요. 빠질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환율이 내려갔을 때요, 환율 하락 기간에 수출 위주의 기업에게는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1,500원을 받았잖아, 1달러에. 이번 반대 개념이죠? 받았는데 이번엔 1,4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만큼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 국가는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만, 이렇게 1,500원이 1,400원으로 바뀌게 되니까 마진은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빠지면 안 좋아요, 원래. 근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율이 많이 내려가는 그 시기에 대체적으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경기가 좋아요. 경기 좋아. 여기 파주. 네. 경기도 파주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경기가 좋다는 거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수출 기업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완전히 안 좋다기보다는 일정 구간까지는 시너지를 막 낼 수가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원화 가치가 더 좋아지는 부분들, 이거는 원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더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외국인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달러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면 대형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열심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사야 돼요. 열심히 사야 되는 건데, 문제는 외국 놈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저평가된 것도 있어. 우리 기업이 저평가도 됐고 분위기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근데 외국 애들이 아직 안 사고 있어요. 매도량은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응? 아직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난 모르겠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난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불확실성, 우리 이번 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잠깐 끊겼어요. 어때요? 지금은 또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끊겼었습니다. 출력이. 내가 좀 세게 쳤나? 한미 관세 협상이, 그 노래 모른다고? 난 모르겠네. 몰라요? 난 모르겠어. 그 말고 또 뭐 있지? 내가 마이크를 다음에 준비할게요. 마이크. 마이크, 이게 무선,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노래방 마이크. 따단딴, 따단따 하는 거. 네.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난 모르겠네. 아무튼 모른다야. 네. 한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기할 거. 난 모르겠다. 네. 난 모르겠다. 높은 산. 윤신에 맞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네. 맞는데?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웹서핑용님. 웹서핑용님.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틀어드릴 수는 없고, 각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저는 없는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외국 놈들이 그거야. 난 모르겠네, 지금. 난 모르겠네. 내가 의미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봐요. 네. 맞네. 맞잖아요. 그거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저런 분들이 정말 내일장에서 상한감 10방씩 맞으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기억을 잘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확실시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확실시 되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네.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냐? 정치적 리스크. 이제 대선 끝나면 돼요. 이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죠? 이제 언제부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당연 얘기지만. 근데 다음 주는 또 반푼이야. 왜냐면 근로자 날부터 계속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푼이죠. 네. 그런데다가 5월달 이제 얼레벌레 지나가고 나면 대선이야. 6월 3일 대선이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정부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 있잖아요. 그냥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정부, 지난 정부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리한테 좀 피해를 줬던 게 뭐겠어요? 불통이죠, 불통.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말만 잘하면 돼요, 그냥. 네. 그거 있다니까요. 뭐, 그걸 또, 잘하셨습니다. 네. 난 모르겠네. 있어요. 있다니까. 들어보세요. 음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야,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어떻게 아셨어요? 웹서핑용님은?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 거다. 웹서핑용님. 네. 네. 노래가 있어요. 있어. 제가 하는 거는 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 놈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시점이 됐다. 네. 무슨 시점이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들을 반영할 시점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뭐 상법 개정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죠?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번에 아마도 무언가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협상 타결! 어때요? 얘기만 딱 들으면. 협상 타결. 이거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다 퍼줄 수 있겠지. 방위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탈탈 털리고 관세만 상호관세 면제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은 이렇게 하겠죠. 다 털리고 돌아와도 경제적인 혜택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긴 되겠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이 지금 이번 달 말이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아마 관세 면제라는 카드를 잡아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다니까.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월 압박해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너 쫓아낼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게 다 불러들어가지고 네, 호구5 요즘에는 호구5가 아니지만 호구 15 호구 15 15개국 네. 협상 대상이 좀 늘었더라고. 처음엔 5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얘를 데려다가
뭘 한다? 상호 관세 면제라는 혜택을 줄 거예요. 동맹국을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왜 동맹국을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준 게 낫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데 불러가지고 관세 면제해 준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국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뭐 그런 비동맹 국가들, 비판이 나는 애들. 그래서 불러가지고 관세 깎아줄게요. 뭐 협상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때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거시기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막 열받아 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야! 방법이 있잖아. 이거 봐. 면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이거 봐봐. 여기 호그 15이 와가지고 몇 마디 협상하고 그냥 미국을 좀 도와주니까 그냥 바로 상호관세 면세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된다고. 어쩌면 트럼프는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끌어내고 달러 인덱스를 추락시키면서 수출에 대한 이윤까지 뽕을 뽑으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상호관세 날라가면 열받잖아요. 근데 이 상호관세는 원래부터 계산이 없었어요. 트럼프의 계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10% 복판 관세라는 것은 누가 개발한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놈이 문제야, 이놈이. 아니, 원래는 이거 없었잖아. 근데 10%라는 것을 일단 다 기본 매겨놓고, 플러스 알파로다가 상호관세 매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전부 다 상호관세에 쏠려버렸어. 이 상호관세가 날아가더라도 10%는 내야 돼, 이제. 누가 만든 거요? 근데 10%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상호관세 협의를 하면서 미국이 얻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떨어지면은 대박 터지는 거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같이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티가 안 납니다. 왜 티가 안 나느냐? 이 환율이라는 것은 천천히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떨어졌어. 환율도 같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뭔가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경기가 부흥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됩니다. 금리 인하. 그럼 얘네는 경기 부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유 환율 내려가면 좀 살 것 같다 싶었는데 저기서 경기 부양까지 한대, 금리 인하 한대, 이거 선물 같은 거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확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그런 지금 막 받고 있는 비판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요.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지. 경기 물가 많이 올라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피켓 들고 나온 거 아니야. 트럼프는 집에 가라. 물러가라. 그런 거거든. 그래서 트럼프를 물러가라고 하는 시위가 점점점 거세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빨리 진행해야 돼요. 똥줄이 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카드들을 막 꺼내서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물론 우리도 협상 대상국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냥 바로 결론 내지 말고 조금 질질 끌어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죠? 조금 질질 끌어주면 어떻겠느냐. 바로 결론 내버리면요. 트럼프한테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wow, South Korea number one. We are the champion. 뭐 이렇게. 이거 영어 좀 되네? 제임스하고 전화 통화할까? 오늘 링글리시 좀 되는데요? 네. 제임스? Call me? 저는, hello? Fine, thanks, and you? 말을 해줄 수 있다고. 거기 말을 해줄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간에 바짝 오를 수 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얻을 거 얻고,
재정 적자 줄어들고 뭐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 되니까 호구5를 부른 거야. 네? 왜? 어차피 하던 건데 조금만 더 뜯으면 좋고 안 뜯더라도 얘네들한테 해주는 건 손해가 없을 수도 있지. 10%의 관세가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더 얻어낼 거란 말이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트럼프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없어요. 한국이 뭔 돈이 많습니까? 모든 부는 네, 상위 몇 프로? 10%가 다 갖고 있다고 그러죠? 네. 이게 부자는 10%밖에 안 되지만 90%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돈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10%가 약 80% 정도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90%가 나머지 20%를 나눠 쓰고 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10% 아니에요? 그러면 1%입니까?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요즘에는 부자가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30억인가요? 30억도 근데 이건 아니지. 그죠? 30억도 지금 어디 가서 뭐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30억이 있어도 부자 소리 못 들어요. 그냥 밥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 거지. 30억 가지고 어디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30억 가지고 명함 내밀어봐요. 어디서 지금 이렇게. 근데 사실 부채왕국이다. 부채왕국. 3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 내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나 이제 건물주야. 네, 그 건물도 담보 다 펴가지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요즘에는 30억도 안 돼. 근데 30억이 아니라 1억만 버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 1억 벌기 쉬워요? 근데 요즘에는 1억 부자들 왜 이렇게 많아? 네, 연봉 1억, 연봉 1억 넘는 분들 너무나 많아. 대단해요. 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부자는 아무도 없어. 희한하죠? 우리도 이제 소비의 국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소비가 선진 시장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소비의 국가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 10%로 가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80%는 가지고 있겠네요. 그 우리는 상위 1%로 올라갈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금액 단위가 천문학적이야. 뭐 100억 이상이다라고 하더라도 100억부터 막 몇 조 원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 차이가 좀 커요. 상위 1%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나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주를 빼뜨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뭔가 완전히 이 바닥 같은 국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자, 트럼프 탄핵 열심히 외치지만 트럼프가 헌법을 위배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헌법을 위배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미국, 위대한 미국. 네, 마가 아니까 마가. make, great. 아니지. 마가 아니까 마가. make again. 아니지. make America. 아닌데?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make again great America입니까? 맞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great America 하나 묶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나는 미국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그럴 수 있다 봐야지. 그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굴러가면 달러는 더 약세를 보이게 될 거고 주가는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달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현재처럼 만약에 여기서 멈춰준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기회가 됩니다. 외국인 매수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대형주, 당연히 수출주, 대형 수출주. 그다음 답이 딱 나왔어. 현대차, 삼성전자, 뭐 기아차, 뭐 이런 것들, 하이닉스 이런 거.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단계로 갔을 때일수록 더 대형주를 봐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지금 현재 특수성이 있다고 했잖아. 특수성. 특수성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점점 얼굴 가까이 다가가는 수가 얼굴 이거 안 되겠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안 되네요. 이 카메라가 꽂아가지고 카메라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어요. 더 좋은 카메라를 사용해 보려고. 네.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주 그리고 정책이잖아요. 정책. 네. 정책주. 네. 정책주요. 옛날에 이 정도 거리에서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큰일 났는데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조명을 좀 제대로 받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밸류업은 지금 왜냐면 지난번에 그 밸류업 그거 했었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실망했다. 네. 실망했다. 장비에 이번에 돈 많이 썼습니다. 네. 장비에 돈 많이 썼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장비뿐만 아니야. 네. 아무튼 네, 5월 달에 네. 달라진 성투사가 돌아올 거예요. 네. 이제 우리도 약간 고품격 프리미엄 진짜 증권 방송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1년 전부터 네,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배당이 많이 들어왔어. 배당이 좋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배당만 봐도 와 지난주 금요일날 계좌 수익이 제법 좋지 않았습니까? 네. 배당 좋아. 배당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땡겨 썼습니다. 저 이번에는 배당으로 주식 안 샀습니다. 주식 하나도 안 샀어요. 전부 다 그냥 장비 몰빵. 네. 네, 좀 고급으로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급이니까 네, 주변 장비도 좀 고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품격적인. 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여기 지금 말이 조금 울리잖아요. 네, 동굴에 들어서 방송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계룡산의 동굴 속입니다. 계룡산 동굴 속이에요. 몰랐죠. 네, 폭포가 막 떨어지고, 옆에 폭포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재미있게 만들려고요. 네, 코너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게 네, 다 하실 겁니다. 네. 배당금이 근데 아주 많이 나왔어요. 네. 배당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트럼프가 털어먹을 나라가 예,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 만만한 거. 가장 만만하고, 그냥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뭐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특히 일본은 그냥 완전히 그냥 꼬랑지를 네, 무슨 시바견이야. 그냥 말랄라. 그래서 이시바지. 이시바견이, 그냥 완전 황제 폐하야. 죽여주십시오. 네. 근데, 일본도 그럴만하지. 일본이 지금 경제 발전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게 다 미국 탓이잖아요. 걔네들은 유전자가 이제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네. 그렇지 않고서 원폭을 두 방이나 맞았는데,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했는데, 원폭 두 방에 맞았는데, 이게 멀쩡하게 사는 거 봐.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네. 우리나라는 선비인 척 하면서 다 뺏겨. 네. 속으로는,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다 뺏겨. 결국에는 남는 거 한 개도 없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안 해도 될 거 더 해야 되고, 뭐. 왜 그러지? 그냥 할 때 그냥 잘하면 되지. 우리는 주식 살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식도 샀는데, 막 그냥, 네, 뜯기고 막. 그죠? 네. 이거는, 그거 뭐야,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 네. 아이고, 참. 아무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주제는 길게 설명했지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일어나게 될 거고, 외국인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된다? 외국인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된다? 대형주 위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다 플러스 정책주를 더하면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완벽이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만 달라붙지 마시고, 근데 울리는 게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안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에만, 네, 완벽하게, 네, 유럽이 더 거지 맞습니다. 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올라간 종목, 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와가지고 2차 반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달리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새롭게 바뀌는 흐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네,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잘 들으시고, 네,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친구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고, 네,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네, 내일 우리 또 방송이 있어요. 내일 14시,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1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볼 것이냐면, 노래가 기회는 바닥에 있어. 이 노래 좋더라고요. 이걸 또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내일은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겠죠? 네, 새로운 노래를 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일 할 얘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보도록 합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성투사의 유튜브 가셔가지고 AI로 만드는 음악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